네, 월요일에 마련하는 사건 파일 시간입니다. 배상은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이 오늘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관심을 보였는데 첫 공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고유정이 이 판을 주도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판을 주도했다. 예, 예. 네. 어쨌든 검찰을 흥분시키고 판 자체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서 유리하게 하는 국면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네. 의도가 보이고 상당히 전략적인 모습들이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애초에 이제 가려졌던 진짜 변호사가 등장을 했고 그동안은 국선 변호인이 가려져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 상황으로 검찰이 당황하는 모습들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검찰. 예. 네. 저는 이제 수사 기록 관련된 얘기도 하고 당신 어떻게 그 수사 기록 받느냐? 우리는 국선 변호인밖에 보여준 적이 없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다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검찰이 약간 좀 예측하지 못한 부분들. 그러니까 상황 자체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처음 첫 공판이 이럴 거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국선이 아니라 저도 보도에 봤습니다만 전관 변호사입니까? 예, 판사 출신이고 판사 출신? 네. 애초에 뭐 하려다가 여론 때문에 못했지만은 네, 네, 네. 사실은 이제 계속 하고 계속 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있었다고. 맞는 네.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로 사건을 꿰뚫고 있는 정도라고 보면은 내용을 보면 그 하루 이틀 만에 그걸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다시 돌아왔다. 저도 이 보도 보고 도대체 이건 또 어떤 연유인가 했는데 사실상은 내용을 다 이제 숙지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같고요. 예, 네. 누가 전략을 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고유정이 짠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예. 네, 하나하나 짚어보죠. 일단 고유정은 자기 얼굴이 사실 모든 범죄자가 그렇겠지만 TV 나오는 거 노출되는 거 극도로 꺼려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재판 과정에서도 이 재판장의 질문에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 작은 목소리로 굉장히 좀 소극적인 자세로 재판에 임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상황인가요? 주도를 했다고 하신 건 아까 그러니까 변호사가 주도했다고 보는 아니죠. 고유정이 같이 주도한 고유정이 거죠. 같이요. 왜냐하면 고유정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전략이죠. 돌아가신 분을 뭉개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변태 성역자로 뭉개버리는 전략 그리고 본인을 아이 엄마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살인자가 아닌 아이 엄마 네. 불쌍한 아이 엄마로 포장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네. 그럼 당당하게 목소리 크게 하게 되면은 당연히 판사나 네. 그런 사람들이 그거는 뭐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소극적으로 들릴까 말까 하는 얘기로 해서 하는 건 이건 고도로 계산된 연출이라고 뭐 보여집니다. 동정심 유발 뭐 이런 겁니까? 인간이 그렇게 뭐라거나 안 될 것 같지만요. 막상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네. 그런 게 들죠. 네. 아, 그렇습니까? 네, 아무리 악독한 뭐 범죄를 저질러도 막상 얼굴 보면 달라진다는 얼굴 건가요? 보면은 실제로 죽이는 걸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판사님은. 그렇긴 하네요. 네. 이 고유정 스스로 범행을 인정을 한 건 맞잖아요. 그 이제 이유가 다를 뿐이고 살인죄는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계획이냐 아니면은 우발이냐 이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고유정 측은 전 남편이 일종의 뭐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저지른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변태적 성욕 이런 단어까지 나왔나 봅니다. 그러니까 네. 남편을 공격자, 네.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자신은 자기는 피해자. 아주 나쁜 사람을 만들면 만들수록 본인한테 유리해지는 거죠. 그렇겠죠. 그것이 전략상. 말이 되든 안 되든 네. 그거는 차후의 문제. 어차피 그거는 증거를 통해서 계속 지금 다퉈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첫 전략은 남편에 대한 확인될 수 없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그렇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걸 이제 이용해 갖고 네. 아주 극적으로 사자 명예훼손까지도 하는 것으로서 그것도 감수하겠다라는 네. 식으로 진행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계획 범행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일반적으로 CCTV 같은 것도 많이 저희 뭐 시청자들 입장에서 봤었고 그런데 지금 계속 우발적 범행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네. 사건 벌어지는 말씀드릴 때 두 가지를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살인까지는 우발이고 사체훼손은 어쨌든 작정을 했다 내가. 네. 고정. 근데 사체훼손죄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 뒷부분. 살인죄는 네.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 사형까지 가지만 그러면 죽인 건 인정한다. 네. 근데 사체훼손은 했다. 근데 이것의 공격자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다. 네. 나는 명확한 전략이 되는 거죠. 그 이론적으로는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맞는데 저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계획
직접 범행이 아니었으면 저 많은 도구들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했을까? 이게 앞뒤가 연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 애매한 게 640개가 넘고 어떤 경우는 1000개 검색어로 하는데 네. 검색어가 많을수록 사실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고의정한테 유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뭔가 희석되기 그렇죠. 때문에. 왜냐하면 버닝썬 검색하고 졸피뎀 검색하다가 다시 니코틴 검색하고 지금 말씀 니코틴 버닝썬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죠? 라고 분명히 고의정의 변호사는 흔히 말하는 전략으로. 지금 이 범행에 대한 연결. 그래서 이제 검찰도 얘기하는 게 검색 흐름. 그러니까 연관적인 거. 네네. 연결되는 검색 흐름을 계속 추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연결 흐름이 이 범행과 관련이 있다. 네. 그리고 그것이 그래서 도구를 샀고 그 도구를 이렇게 해서 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구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 네. 고의정 변호인 쪽은 중간중간에 이질적인 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그냥 검색했고 이렇게 연관된 걸 이렇게 했을 뿐이다. 라는 쪽으로 계속 치열하게 부딪히는 부분입니다. 그 논리 싸움은 굉장히 치열할 텐데 그렇죠. 당장 이제 이런 게 나왔어요. 고의정이 범행 보름 전인 지난 5월 10일부터 휴대전화 그리고 자택 컴퓨터를 이용해서 단어들 검색했는데 이런 거예요. 뼈의 강도, 뼈의 무게. 웬만하면 이런 거 검색 안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변호인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뼈 무게를 검색한 건 현 남편 보양식인 감자탕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냥 듣기엔 좀 황당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이 재판이 형사 재판이기 때문에 어쨌든 명확한 재구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심이 간다고 해서 네. 그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형사 재판의 법적으로. 특징상. 그리고 그러면은 감자탕처럼 시체를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했냐라고 입증하는 건 검찰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구도 네. 본 적도 없고 이걸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도구도 연결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붕 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 모든 걸 검찰이 완벽하게 뭔가 논리적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신도 못 찾았고. 시신도 없고 도구도 불비하고 아, 있는 도구라 몇 개밖에 없는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것은 진짜 상상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이게 어렵네요. 네. 그러니까 고의정과 고의정 변호인 쪽은 그 부분을 계속 그러니까 판을 이쪽으로 끌고 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변호인 측 이런 설명이 뭐 감자탕 때문에 알아봤다 이것도 좀 듣기가 좀 민망한 변호 아닌가요? 그렇죠. 민망하죠. 근데 네. 그런 거를 감수하고라도 어.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기는 게 문제니까 그래서 변호인 측 입장에서는. 논점을 흐리는 겁니다. 계속 재판은 황당하네요. 논점을 흐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졸피뎀이 관건이었잖아요. 예. 검찰은 고의정이 남편에게 졸피뎀을 먹인 후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입장인데 고의정 측에서는 아직도 전혀 먹이지 않았다. 졸피뎀 관련해서는 어떤 공방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졸피뎀이 발견된 건 시체에서 발견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불하고 담요에서 발견된 겁니다. 네네네. 문제는 거기에는 그건 혈액이 묻은 거에서 발견된 겁니다. 문제는 그 피 옆에 고의정 피가 있었다고 하면 이건 문제는 복잡해집니다. 이게 어느 피에서 나온 졸피뎀인지 그렇죠. 몰라서. 그러니까 세 개가 섞여버리면. 그러니까 검찰은 아니다. 우리는 그걸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네. 고의정 변호인 쪽은 어차피 세 개가 섞여 있는데 네. 농도를 확인했느냐. 네. 이게 제가 지금 걸리는 것은 그때 고의정을 바로 모발 검사가 아니라 혈액 검사를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농도를 하게 되면 얼마 전에 먹은 걸 알 수 있는 거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걸 안 했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피가 농도가 아주 진해야 되는 그 피 속에 있는 돌피뎀 농도가 진해야 되는 거. 왜냐하면 그만큼 거구의 사람을 네네. 제압하기 위해서 농도가 진해야 되는데 네. 농도가 흐렸다고 하면은 고의정에서 나온 거고 농도가 진했다고 하면 피해자한테 나온 거죠. 피해자한테 나온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규명이 됐는가? 이건 모르겠어요. 검찰은 자진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수사 기록을 고의정 변호인 쪽에서 봤다고 하면 이건 약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피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나온 졸피뎀인지 확인을 못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변호인 측의 계속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없고 네. 분명히 모발 검사해서 고의정한테 나온 건 맞아요. 아, 고의정이 졸피뎀 먹고 있었으니까. 먹고 있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계속 공격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졸피뎀을 먹고 뭘 했다고 해야지만이 검찰의 논리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몸이 큰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그걸 해야 되니까. 만약에 졸피뎀을 안 먹였다고 하면 네. 몸이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우발적이다라는 고의적인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고의정 변호인 쪽은 졸피뎀에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졸피뎀을 먹인 후에 이제 무력화된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과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 공격하는 거는 또 확연히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증거들이?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뭐 어떤 흉기로 공격에 당했을 때 저항하고 힘을 쓰고 그러는 과정에서 동맥이 찢기게 되면 피가 푹 분출되거든요. 분출되죠. 네. 높은 경우는 3, 4m 이상쯤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네. 동맥을 공격했을 경우는 그 각도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게 좀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고희정 변호인 쪽도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쇼핑대목에서 자고 있었다. 자고 있는 거 공격했다며. 근데 왜 또 몸싸움이 있었다고? 왜 몸싸움은 누가 입증했냐면 옆방에 있던 사람이 쿵쿵 소리 들었다고 하니까 이 증거가 이건 왜 상충되느냐라고 고희정 변호인 쪽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검찰에서는 졸피뎀과 몸싸움과 이 루미놀 반응에서의 흔적을 이거를 잘 구성해야 되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저도 좀 애매한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는 그러니까 죽인 건 맞다는 겁니다. 네. 고희정이. 그 사실 외에는 지금 다 쟁점이 붙고 있는 거잖아요. 쟁점이 다 붙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검찰이 잘 준비하셨겠지만은 이거는 실제로는 아주 명확하게 붙으면은 천장에 피가 튀었어? 네. 아니면은 뭐 벽에 튀었어? 그러면 이게 왜 거기로 가지? 누워 있었다는 얘기인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닥칠 수도 있다라는 검찰 생각이- 입장에서는 좀 곤란할 수 있다. 예. 예. 고희정 다음 공판이 9월 2일 월요일로 잡혔는데요. 이 얘기는 다음 달 2차 공판 때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 쟁점, 고희정 사건은 워낙 복잡하고 참 그런데 의붓 아들 사망 사건 이것도 아직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금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서 이번 사건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효과가 있을까요? 시간도 많이 지났고. FBI 방식입니다. FBI 방식은 2차 검증 방식인데요. 네. 수사 기록을 놓고 다시 재배열하는 방식을 쓰는 건데 네. 저는 이거는 좀 그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이 증거가 많이 훼손돼 있는 상태이고 네. 고희정이 이 전체적인 판 자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대신 경찰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대신 저는 좀 하게 되면은 네. 조금 더 좀 기간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간은 왜냐하면 수사 기간을요? 아니 고희정의 심리 평가라는 기간을 그러니까 결혼 중간부터 지금까지가 아니라 결혼 이전부터 심리 분석을 다시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쭉 파악을 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전체 인생을 들여다봐야지 이 사건이 풀린다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는 네. 가족이 모여 살기 위해서 공격했다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그 SNS 네. MBC의 그 기자가 단독으로 확보하는 네네. 걸 보면은 전체적인 것이 다 공격적이거든요, 이 사람. 네네네. 그러면 뭐 쓰는 단어도 그렇고. 예. 네네. 그러면 검찰의 논거 자체가 사실은 좀 부실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되게 걱정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네. 정은경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초창기 사건 현장에 보존되지 못한 게 결국은 고희정에게 해명권을 줬네요.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5453번님. 근데 정말 궁금한데 오늘 고희정 머리채 잡은 시민분 처벌받나요?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이렇게 어쨌든 폭력적인 사건이 아까 발생했더라고요. 이런 경우 처벌을 받습니까? 물론 이제 뭐 폭행으로 네. 뭐 재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판사님이 네. 뭐 유예해 주시겠죠. 네. 예. 이거는 근데 고희정이 직접 뭐 고소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폭행이니까. 폭행으로 직접. 네. 그나저나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FBI 방식이라는 게 어떤 거죠? 수사의 결과를 놓고 다시 한번 재배열해가지고 재배열하는 하는 거. 방식입니다. 근데 그것도 역시 FBI 방식이라는 것도 이미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하는 거잖아요. 불가피하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쪽도 별로 성과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상관없죠. 애초부터 그래서 초기부터 이런 사건은 프로파일러가 진작 투입됐어야 되는 건데 네. 우리 시스템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불비하죠. 네,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아쉬운 게 참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은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